예, 오늘이 미국 만기 날입니다. 한국은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만기인데 3, 6, 9, 10월 이제 3개월마다 토토 회차가 바뀌는 거죠. 오늘 정산하고 토토 내기한 거 정산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자, 제가 늘 월가의 선물 플레이를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다우나스닥 움직이면서 각국의 지수로 우리나라 지수도 선물 놀이입니다. 선물 놀이를 하고 있다. 근거는 사실 올해만 봐도 명확합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요. 정확히 우리나라 코스피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1분기 때는 하방에 거하게 베팅했죠. 엄청 거하게 베팅한 후에 하락해서 이때도 외국인 승리. 그 다음에 3월 20일 때도 이제 미국 만기, 우리나라 만기 말고 미국 만기 때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2회차 올해 2분기 때는 외국인들 선물 상방이었고, 그래서 역시 이때도 외국인들 승리였고, 3분기 때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종원의 3종가는 상방을 유지했고, 그 다음에 역시 외국인의 선물 방향대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도하고 있다. 이 모습이 언제 모습이다? 2007년 모습이하고 판박이다. 그럼 뭐 오늘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실 텐데, 어쨌든 이번 분기 방향이 일단은 상방이었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마감을 시키겠죠. 조금 오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물론 나스닥의 정확한 월가의 포지션을 알 수는 없죠.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기관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 그 통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이쯤에서 개인들이나 뭐 해외 헤지펀드들이 막 선물 시장에 상방으로 달려들었다면은, 그러니까 선물 플레이 토토의 승부 조작이라는 것은 판돈이 큰 반대로 조작해서 그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뭐 각국의 개인들이나 헤지펀드들이 상방으로 달려들었다면 월가에서 방향전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언저리에서 마감시켜도 이 3분기 토토도 외국인이 먹을 수 있는,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지난주 끝나서 먹었죠. 그 상방이득을 가져갔고요. 이러한 현상이 여러분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수년간 오래 지켜본 바로는 거의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는 큰 손해 없다. 설사 외국인이 상방을 쳐서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고 늘 큰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외국인의 또 큰 포지션, 이때도 엄청났죠. 하방 포지션이. 그래서 연결성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오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도 딱 여기 이후에 방향전환 했듯이 저희가 이때 끝날 때도 조금은 잠시 봤었죠. 이번에도 이후에 조금 잘 봐야 된다. 이 의미가 절대로 이번에 꼭 전환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차트랑 외국인의 선물 수급, 주식 수급 다 세 가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가 또다시 새로운 토토판이 열리는 날이다. 중요합니다, 이런 거.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선물을 플레이는 그렇게 하면서 주식은 오를 때마다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이것도 2007년, 8년과 판박이 모습인데, 앞으로도 저희는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버들을 보면은, 근데 나스닥이 버블이라는 것도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에서 외국인이 얼마를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체크도 안 하고, 심지어 선물도 포지션이 얼마인지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없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 MSCI니 뭐 테슬라니 유상증자니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좀 건방지게 들리실 수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현상들도 2007년 8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도 대다수 경제 농객들이 오로지 상향만 외칠 때, 그 당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카페는 진짜 몇 안 됐어요. 진짜 그 중에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 심해서 99%, 98%, 99% 제가 아는 농객들 중에 상당수가 다 상향을 얘기했었고, 그나마 증권 정보 채널하고, 그리고 그나마 시골의사 박경철 그분하고, 애널리스트도 거의 한 90%는 상향, 1%는 우려,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2008년도에 개미들이 개쪽박을 당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2000선에서 900대까지 추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는 심지어 2008년도엔 600, 2007년부터 보면은 800선에서 200대까지, 240몇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 말 뜻은 꼭 2008년처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2008년도하고 달라지려면은 여기에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고 외국인의 매도가 그때처럼 50종 이상 똑같이 쌓이게 된다면, 아직은 그 정도 쌓이진 않았는데요. 쌓이게 되면 똑같은 일은 벌어질 것이고, 그 당시 경제 농객들이 헛다리 짚었듯이 유튜버들 또 헛다리 짚을 것이고, 그 당시에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했던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객장에 와서 처음으로 주식 투자한 사람이 많았듯이 지금도 그렇죠. 평생 투자하지 않았던 90세 할아버지가 객장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반복되고 너무도 많은 지식을 얘기하고 권투로 치면 화려한 기술들을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많고 그 당시 경제 논객도 그랬더니만은 그 유명한 논객들 중에 다수가 헛다리 짚었었고요. 그러나 앞으로 유튜버 경제 논객들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적어도 나스닥이 버블이라는 얘기를 바탕에 깔고 가야죠. 이거는 지금 뭐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신 교수님들이 2, 3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 후에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버블의 속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도, 2008년도에 그 당시에 다시 1800에서 1700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리죠. 2007년에 다시 2000선 넘게 오르는데 그게 1700에서 2000으로 올랐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졌던 것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졌을 뿐입니다. 적어도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나스닥보다 저평가니까 일부 투자하시되 그러나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마셔야 되고 지금처럼 개인들이 신용으로 증가될 때 거기에 신용 잔고 잔뜩 안고 빚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한 발 빠져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그에 비해 저평가에 투자는 하시되 꼭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제가 장담컨대 정리식 투자자의 향후 10년 수익률이 지금 몰빵하는 투자 개인 수익률보다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